안녕하세요. 아티스트 TV입니다. 여러분, 미술품 투자에 관심 있으신가요? 네, 아주 전문적인 수집가부터 아트 컬렉팅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남이 알아주든 말든 작품 활동 혼자 열심히 하고 계신 작가님들,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부해가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미술품 투자라는 건 투자 중에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투자라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스탠다드, 그러니까 미술의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아트 피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미술계의 뒷이야기까지 두루두루 다루면서 여러분을 아트 컬렉팅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 중에 하나인 뉴욕에 있는 가고시안 갤러리에 가서 울스 피셔라는 작가의 에디션 작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고시안 갤러리는 도대체 뭔지, 우르스 피셔라는 작가는 누군지 알아보러 저와 함께 가고시안 갤러리로 가보실까요? 자, 맞은편에 지금 보이는 건물이 바로 뉴욕 가고시안 갤러리예요. 여기는 여러 개의 가고시안 갤러리 중에 어퍼리스트 사이트,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갤러리고요. 전시장은 1층, 그리고 5층, 6층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가고시안에서 직접 운영하는 바앤 레스토랑이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술관처럼 아트샵 형태의 북스토어가 있어요. 아직 미술관하고 갤러리를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도 제가 알기 쉽게 영상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 따라오세요. 저 가고시안 웹사이트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파리에 있는 가고시안 갤러리고요. 제가 설립자인 레리 가고시안 얼굴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안쪽 전시장에는 게아르트 리터의 에디션전이 진행되고 있고, 또 5층, 6층에는 데이비드 리드라는 작가의 전시가 막 오픈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트샵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 우르스 피셔라는 작가의 전시 포스터 에디션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실내에서 영상을 많이 찍고 싶었는데 안전요원이 사진만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영상은 길게 찍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온 벽에 우르스 피셔의 눈사람 그림이 벽화처럼 막 그려져 있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 눈사람이. 그리고 입구 바로 옆으로 이 작품이 딱 한 점 걸려 있었어요. 제가 바로 캐치를 했죠. 지금 가고시안에서 이 작가 우르스 피셔를 시즌에 맞게 프로모션하고 있구나. 대중적으로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구나. 나머지는 엑스트라네. 네, 엑스트라로는 너무나 유명한 무라카미 다카시가 눈에 띄었어요. 무라카미 다카시에 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것도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작품 정보를 사진에 담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텍스트로 지금 정보를 넣었어요. 이 작품은 포스터 에디션입니다. 120개 한정. 당연히 가고시안에서 제작했고요. 작가의 핸드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에디션이 300장이 넘어가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가격은 제가 인보이스를 일단 받았는데 이 작품의 가격 궁금하시죠? 여러분, 가격이 우리는 항상 궁금합니다. 배송 세금 포함해서 제가 공개할게요. 배송 세금 포함해서 1225불이래요. 이거 보시고 이게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고시안 전속 작가 작품을 가고시안에서 팔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시장가가 아니라 원가입니다, 원가. 공장도가, 한마디로. 네, 그럼 가격은 언제부터 형성되는 걸까요? 120개 에디션이 가고시안에 다 팔리는 순간, 가고시안에서 판매가 다 되는 순간, 이제 이걸 구매한 사람들이 재판매를 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서서히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지널 작품, 우르스 피셔의 오리지널 작품이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네임밸류가 더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에디션 가격도 서서히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고시안에 이메일 보내시거나 전화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배송비가 또 따로 들겠죠? 미국에서는 배송 세금 포함해서 제가 1225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배송하는 사람들 팁도 또 따로 줘야 돼요. 그러면 원가는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겠죠? 에디션은 작가의 명성에 디펜존합니다. 유명 작가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에디션을 찍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션을 찍는데 그 에디션조차 리미티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작가는 에디션 작품도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예전에 사진 기술, 프린트 기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이제 더 이상 그림이 팔리지 않을 거다. 그림 이제 안 산다. 프린트기 나왔는데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카피, 복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원작의 가치가 점점 상승했어요. 가격이 점점 올랐어요. 이것을 바로 복제 가능성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구스타프 클림트나 반고흐, 키스 아랭 이런 작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점 가면 그런 작가의 작품, 다이어리나 달력 같은 거 많이 팔죠. 그거 여러분 많이 사시죠? 네, 그런 제품을 많이 사면 살수록 원작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작품은 단 하나거든요. 오리지널은 그냥 하나예요. 인기는 많지만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르스 피셔라는 작가를 잘 아시나요? 아는 분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정말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미술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2019년에 루이비통하고 아티카 피싱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이 작가는 근데 이렇게 원래 눈사람 같은 거 이런 귀여운 작품 하는 작가가 아니에요. 어떤 작품 하는 작가인지 한번 볼까요? 네, 원래는 이런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작품 멋있어요.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이 남자, 우르스 피셔 딱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은 1973년생 스위스 출신 작가예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특이하죠? 우르스 피셔. 이름이 좀 특이해요. 스위스 이름이에요.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은 베니스 비엔날레 2003년 이후로 3번 이상 참여했어요. 초대받았고 가고시안 갤러리 전속 작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고시안 갤러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메이저 갤러리 중에 하나예요. 가고시안이나 레리 가고시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제가 웹사이트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포털 사이트에 쳐보시면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작품 보시면 지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각을 만들어 놓고 위에 불을 붙였어요. 왁스를 사용해서 캐스팅한 조각에 불을 붙여서 녹아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든 조각을 녹여 없애면서 전통적인 조각의 형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또 이 작품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갤러리 땅을 팠어요. 그냥 갤러리 땅을 파버렸어요. 이거 2007년도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예전부터. 이 작품 제작하는데 공사비만 25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를 수학적으로 풀어내고 실험으로 증명한 게 양자역학 띠어리입니다. 퀀텀 띠어리. 작가는 이걸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100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이 양자역학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컴퓨터, AI 기술 다 양자역학 이론이 기반입니다. 나노 과학기술, 음나노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시대성이에요. 시대성. The character of the time. 시대성이요. 훌륭한 예술 작품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하나인 시대성. 이 사람 작품은 시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일까요? 어디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시대성, 이 얘기는요, 훌륭한 예술작품의 조건 중 하나인 시대성. 이건요,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 특별하게 미술 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한 예술가의 작품에는 반드시 시대성이 있습니다. 작품의 시대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작가가 묻혀서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있어도요. 작품의 시대 정신이 전혀 없는데 그런 작가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은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알려주세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동시대 작가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재료, 비슷한 내용, 또 비슷한 표현 방식 등 때문에 공공연하게 표절 시비가 본의 아니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성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절을 한 게 아닌데 작업실에서 그냥 혼자 작업했는데 내놓고 보니까 나보다 먼저 이런 거 한 사람 있어.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생기는 일이겠죠. 시대 정신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뺏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피카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나 다 잘 아는 피카소. 자, 이분 작품 3차원을 2차원 평면에다가 펼쳐놓은 거예요. 큐비즘. 입체파라고 하죠. 이건 뭘까요? 이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자, 이런 작품의 시대성을 읽으려면 시대의 패러다임,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전문가들도요,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정보를 이렇게 픽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눈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미술의 시대성 파악하려고 미술책만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미술의 역사서,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이런 책은 좋아요. 이런 책은 좋은데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를 미술책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우르스 피셔 같은 경우도 1973년생이죠.
아직 젊은 작가예요. 젊어요. 이 작가에 대한 평가나 어떤 해설서가 나오거나 논문이 나오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미술 작가를 평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한 시대가 변하면서 평가가 바뀌기도 하고요.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는 교과서적인 책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저는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 이런 책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은 한 십몇 년 전, 한참 됐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제3의 물결 이후에 부의 미래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이때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 이후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이 뭐 프로슈머 나오면서 책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책들은 뭔가요? 이런 책들은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네, 문제집만 풀어도 공부되죠. 공부됩니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단 공부를 하고 문제집을 풀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 차이. 그거 차이인데 교과서를 제대로 본 사람, 교과서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패러다임을 분명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 같은 거에 관해서도 쉽게 해설해 놓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책도 좋은데요. 노벨상 받으신 분, 그런 분들,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 이런 책 읽으시면 더 좋아요. 그게 정답이고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뭐 수학 공식 풀면서 물리학 연구할 거 아니잖아요.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예술은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사이클을 겪고 있어요. 같은 사이클 안에서 돌아가지, 어디 미술은 따로 떼어져서, 예술은 따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사이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걸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지려면 교과서적인 그런 책을 읽고 신문을 보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다음 중 훌륭한 미술 작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유행성, 2번 독창성, 3번 신미성, 4번 시대성. 문제가 어렵나요? 쉬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훌륭한 미술 작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유행성, 2번 독창성, 3번 신미성, 4번 시대성. 예, 정답은 1번 유행성. 이 문제가요, 고등학교 미술 이론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서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참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1번 유행성은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유행에 따라서 작품을 컬렉팅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냐면 정말 돈이 많은 분들, 예, 수십억대 작품 사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아트 컨설팅 해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겨우 모아서 어쩌다가 그림 하나 큰 마음 먹고 샀는데 이렇게 유행에 따르는 작품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림 파는 분들이 또 이거를 또 이용해서 고객들을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유행성이랑 인기는 달라요. 유행성은 뭐냐면 epidemicity.라고 하고 인기는 popularity.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고
인기 있는 작가가, 근데 훌륭한 작가가 인기 있을 수는 있죠. 좋은 작가가 인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유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한 철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질리고, 뭐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유행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예술가는 거리가 먼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에 따르는 작품을 유행이라서 산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유행이라서 지금 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다시 우르스 피셔로 돌아가서 이런 대형 갤러리에서, 이런 메이저 갤러리에서 대대적으로 작가를 프로모션 해요. 2019년에, 작년이죠. 루이비통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우르스 피셔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사진 보시죠. 가운데 위쪽에 지금 하얀색 백, 거기 바나나가 달려있는 가방이 우르스 피셔의 작품이고요. 왼쪽 아래쪽에 지금 검정색 가방, 조나단 우드의 작품도 보이는데, 이 작가는 지금 워낙 핫한 작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가방이 5만 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매하신 분, 정확한 가격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구매하신 분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가방. 바나나, 이 사진에는 지금 바나나만 나와 있는데, 뭐 사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리미티드죠?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런 가방은 다른 또 럭셔리 굿즈랑은 다르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요. 예, 작품처럼. 예술 작품과 좀 비슷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작가는요, 베니스 비엔날레에 3회 이상, 2003년 이후로 3회 이상 참가했고요. 또 미술관 전시, 이런 것들로 작품성 이미 검증받았고, 대형 갤러리에서는 전속 작가로 활동하면서 마켓에서 시장성 또한 검증을 받았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서, 지금 이제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은 오리지널 작품을 구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이제 희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서 아주 고가의 작품도 소액으로 쪼개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뭐 10,000원, 20,000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정말 유명한 작가의 작품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예, 물론 소장은 할 수 없습니다. 집에 걸어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유할 수는 있어요. 내가 소유권, 주식 사듯이 그렇게 쪼개서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지금 아트마켓이 생태계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제대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눈사람 포스터 에디션 작품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고요. 작가의 핸드사인이 있는 120장, 120개 한정이라는 점, 그리고 가고시안에서 직접 발행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가격은 시장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가입니다. 원가. 자, 제작사에서 120장이 다 팔리면 그때부터 소장가가 작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가격이 서서히 형성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오를지는,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건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참고로 2020년, 네, 지금 하고 있는, 가고시안에서 전시하고 있는 2020년 게아르트 리히터 에디션 전시에서 한 25인치 TV 사이즈 정도 되는 작품 에디션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원화는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아예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전통적으로 미술품은, 예술품은 화폐의 기능이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나 양적 완화, 뭐 주식시장 버블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 그러면 미술 시장은 크게 성장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은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따로 딴 세상이 아니에요. 따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고요. 유기적으로 함께 돌아갑니다. 2008년도, 7년도 요때쯤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주식시장 붕괴되기 전에 미술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어요. 게다가 전자화폐 등장 때문에 지금 화폐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품의 화폐적 기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 슈퍼스타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은 원래부터 슈퍼스타 체제였어요. 슈퍼스타가 아니면 사실 살아남기가 좀 힘든 구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유행 쫓아서 그림부터 덜컥 사지 마시고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부터 하세요. 그리고요.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영원히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서둘러서 기초 주식부터 습득하세요. 이도 저도 싫다. 나는 그런 책 보는 거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약입니다. 시대의 흐름, 작품을 보는 눈을 기르려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그 중에 하나는 시대성이다. 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